엄마표 영어?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애를 어떻게 가르쳐요?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만 잘해주셔도 엄마표 영어 절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루아입니다. 우리 아이가 글로벌 세계에서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은 부모라면 다 누구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아기가 어릴 때부터 영어 노출을 시작하고 엄마표 영어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영상을 보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원어민처럼 영어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우리 아이 영어 발달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전에 엄마표 영어가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엄마만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아이의 관심사나 발달 단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엄마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영어를 언어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아이가 0에서 3세 정도로 이렇게 어릴 때는 엄마랑의 이런 애착 형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럴 때 영어를 매개로 엄마랑 아이가 스킨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감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가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쌓게 해주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감정은 뭐 유명하거나 좋은 선생님이나 학원을 만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엄마랑 함께하는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 시간들 사이에서 조용히 이렇게 생겨나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표 영어를 오랜 시간 두고 적금처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엄마만이 해줄 수 있는 선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엄마의 영어 실력이 좋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엄마표 영어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집에서 식물을 키우다 보면 식물에 물도 주고 햇빛도 쐬게 해주는 이런 필수적인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마표 영어를 할 때도 꼭 필요한 3가지 환경 조성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 하는 엄마들은 선생님이 아니라 환경 조성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영어 환경 조성 방법 3가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그림책 읽어주는 거예요. 그림책이야말로 이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미디어를 시작하기 전 아이들에게 가장 시작하기 좋은 방법인데요. 그림책 읽어주는 순서는 처음에 그림책으로 시작해서 점차 아이가 읽기 시작하면 리더스북, 그 다음 챕터북, 그 다음 노블 순서로 가게 돼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그림책은 아무래도 쉽고 재미있는 것으로 시작하라고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2 외국어이기도 하고 그걸 듣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쉽고 재밌는 걸로 시작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시작하기 좋은 것들이 책이랑 같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음원이 딸려오는 책이라던가 아이가 밀고 당기고 열어보고 가지고 놀 수 있는 조작북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요. 저희 아이는 돌 전부터 시작했던 것이 싱얼롱 리듬이라고 구전동화? 영어 동화 같은 것들을 가사들을 동화책처럼 만들어 놓은 책이 있어요. 짧은 소전집 같은 건데요. 영어 동요들 가사를 이제 짧게 조작북으로 만들어 놓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해줘야 하는데 감동이가 그걸 정말 좋아했어서 지금 만 3살인데도 종종 꺼내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것처럼 또 비슷한 게 이제 노부영 시리즈도 굉장히 유명하죠. 음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엔 CD 플레이어를 아이가 어릴 때부터 조금 틀어줬었어요.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옆에서 이렇게 조용히 틀어놓으면 쫑긋해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책과 음원이 같이 나오는 시리즈도 굉장히 아이들이 흥미를 갖기 좋은 요소이죠. 그런 것들이 노부영, 그리고 픽토리 이런 것들이 있고 아무래도 책을 다양하게 읽어주다 보면 아이의 취향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뭐 우리 아이는 동물책을 굉장히 좋아한다거나 우리 아이는 자동차나 공룡 같은 걸 좋아한다거나 이런 취향에 맞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관련된 것들을 또 찾아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게 해주는 것도 엄마가 환경 설정해주는 방법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많이 사려고 하기보다는 도서관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었어요. 영어 그림책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저는 주기적으로 책장을 엎어주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매일 보다 보면 그게 그냥 집에 액자 하나 걸려 있어도 그냥 우리가 그걸 맨날 보지 않듯이 책장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쫙 바꿔주면 이거 옛날에 봤던 책인데 오랜만이네 하고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변화를 조금씩 눈치채고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종 제가 도서관 사서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책에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책장에 관심을 갖게 변화를 조금씩 주는 거죠. 이거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책도 전면 책장에 놓다거나 이거 어릴 때 애가 잘 봤던 것 같은데 한번 오랜만에 읽게 해볼까? 하면 조금 꺼내놓고 이런 과정들을 하면 아이가 책장에 또 진짜로 관심을 갖고 엄마 이거 오랜만에 읽어주세요 하고 가져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림책 읽을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한테도 제2 외국어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책을 읽을 때 글만 쭉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게 이거는 그림책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만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엄마가 읽는 저 단어가 이거를 표현하는 거구나 라는 걸 손가락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해주셔도 좋고 바디랭귀지로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 아이가 추론할 수 있게끔 단서를 던져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각과 청각을 일치시킬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셔야 해요.
우리 발음이 조금 이상하게 읽어준다고 해서 아이가 엄마 발음이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읽어주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시각과 청각이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 조성 방법은 영어 음원 틀어주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사실 쉬운 방법이잖아요. 음원을 정말 집에서 틈틈이 틀어주는 거예요. 저는 돌 전부터 아기 어릴 때부터 아이랑 단둘이 집에 있으면 조금 조용하다고 해야 할까요? 너무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아기 진짜 어릴 때부터 집에서 동요를 계속 틀어놨어요. 한글 동요뿐만 아니라 영어 동요까지 같이 자연스럽게 섞어서 틀어놓은 거죠. 아이가 어릴 때는 아무래도 멜로디도 있고 아이들이 따라하기 쉬운 이런 영어 동요를 많이 틀어놓게 되는데요. 아이가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흥얼흥얼 거리다 보면은 나중에 슬슬 가사에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되면 일단 절반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가 크면서 영어 소리에 익숙해지고 하면 자연스럽게 영어 동요뿐만이 아니라 그냥 영어 책을 읽어주는 음원도 틀어놓기도 하고 페퍼피그 같은 것도 저는 영상 틀어놓지 않고 소리만 들을 수 있게 음원을 추출해서 따로 틀어줬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목소리 성우들이 다 다르잖아요. 아기 돼지 목소리 나왔다가 엄마 돼지 목소리 나왔다가 다른 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쫑긋하면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는 저는 유튜브에서 그런 마더구스 너서리 라임 플레이리스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틀었었고 좀 더 커서 이제 슈퍼심플송도 시작을 하고 슈퍼심플송도 노래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 중에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듣다 보면 아이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록을 해놨다가 플레이리스트를 제가 따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음원을 노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노부영 같은 것도 책이랑 연관된 음원인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노부영 베이비 베스트 시리즈 중에 Baby's Busy World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음원을 정말 너무 좋아해서 정말 닳고 닳도록 듣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너무 좋아해서 듣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음원 노출이 아이에게 제대로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음원에 대한 맥락이나 단서 같은 것을 엄마가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명해서 많이 들은 팝송은 가사를 이렇게 읊조리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지만 사실 뜻을 모를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도 뜻도 모르고 그냥 멜로디가 좋으니까 따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이런 건 이런 상황에서 쓰는 노래야, 이거는 이거에 관련된 음원이야 라는 거를 알려주면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상황이나 그 사물을 딱 봤을 때, 부딪혔을 때 노래를 엄마가 불러주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랑 책을 읽다가 동물농장이 나왔어요. 그럴 때 그 노래를 상기시켜주는 거죠. Look, it's a farm. Old MacDonald had a farm. E-I-E-I-O 한다거나 화장실에 가서 이제 세수를 할 때 wash, wash, wash your face 뭐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였구나. 아 이런 노래가 이런 뜻이었어? 라고 아이가 뇌 속으로 이제 기억으로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틀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추론할 수 있게 아이가 뇌 속에서 기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영상 노출인데요. 영상 노출에 대해서는 사실 말이 많죠. 아이에게 영상을 일단 언제 보여주느냐부터 아직 말이 많고 영상 노출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 편인데요. 일단 저는 퀄리티 있는 영상이라면 아이 영어 발화나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영어 발달을 목적으로 미디어를 선택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팝콘 브레인 뭔지 아시죠? 아이가 가만히 보고 생각 없이 그냥 뇌가 다 멈춰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너무 자극적인 화면은 금지, 그리고 화면 전환이 빠르지 않은 영상,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아이가 어릴 때는 이렇게 애니메이션 영상보다는 실사 영상을 굉장히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어릴 때 가장 먼저 시작했던 영상이 Mrs. Rachel이었거든요. 그분의 영상 중에 Baby 시리즈가 있어요. 그 영상들이 아기와 관련된 짧은 단어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실사 영상, 입모양 같은 거 보여주고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다른 만화 영상 같은 것들에 비해 덜 자극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영상들을 보여줬고 감독이도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영어 거부도 줄고 영어에 대한 소리가 좀 친숙해질 때쯤부터 이제 한 3돌 되기 전, 30개월 전후부터 페퍼피그를 시작했었어요. 영어 영상을 볼 때 주의할 점은 아이가 혼자 보게 하지 않는 건데요. 앞에 그림책 읽기나 음원 같은 경우에도 엄마가 해주는 역할이 있었잖아요. 그냥 읽어주고 틀어주는 게 아니고 청각적인 자극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과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리고 영어 음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 있게 옆에서 단서를 계속적으로 제공해주는 것, 그게 역할이 있었는데 영어 영상 같은 경우에도 앞에 두 가지 방법에 비해 굉장히 자극이 빠르게 휙휙 지나가고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정말 그냥 놓치고 시간을 버리는 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보면서 강조해야 할 점이라던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할 점 같은 것들은 같이 보면서 조금 짚어주는 편. 그리고 아이가 흥미를 갖는 컨텐츠나 주제가 있다면 그런 거에 관련된 영어 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저는 어릴 때 유튜브로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를 틀어주다가 아이가 조금씩 리모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할 때부터 넷플릭스로 옮겨가거든요. 페파피그도 넷플릭스로 보여주고. 근데 페파피그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에 굉장히 컨텐츠가 많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한국어로도 볼 수 있고 영어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다양하게 보여주기보다는 저는 봤던 걸 또 보고 봤던 걸 또 보고 반복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페파피그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딱 보는 게 아니고 3번, 4번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보여주면서 거의 아이가 대사를 외우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이가 관심 갖는 주제를 15분에서 30분 정도 넘어가지 않게, 너무 과도하게 시청하지 않게, 그리고 그냥 단순히 아이가 보고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게 아이에게 흡수가 될 수 있게 옆에서 좀 도와주는 역할을 엄마들이 해주면 좋다. 이렇게 지금까지 집에서 엄마표 영어 할 수 있는 환경 설정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은 한 가지 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엄마 아빠의 노력이 필요해요. 바로 엄마 아빠랑 영어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아까 식물에 비유를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3가지 환경 설정 방법이 식물에 이렇게 물을 주고 햇빛을 쐬주는 것처럼 필수적인 요소라면 이거는 약간 식물을 잘 자랄 수 있게 부스터를 해주는 역할 같은 거예요. 부스터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는 어쨌든 이게 언어이거든요. 언어의 목적은 소통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는 소통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할 생각이 없다. 이런 닫힌 마인드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엄마표 영어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냥 앞에 말씀드렸던 3가지 환경 노출 설정뿐만 아니라 같이 영어 공부도 하고 한두 마디씩 던져보고 하면서 소통의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아이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 돌 지나고부터 한두 마디씩 영어로 던져보기 시작했었어요. 어쨌든 아이랑 영어가 이렇게 친해지길 바라신다면 아이가 이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무조건 처음부터 영어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영어 거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한 마디, 한 단어, 한 문장, 한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어린이집 갔다 오면 집에 와서 배고프다고 간식을 찾잖아요. 그 딱 간식 시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배고플 때 간식 먹을래? 라는 말을 한두 마디씩 던지면서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단순히 말을 던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이렇게 아이가 뜻을 추론할 수 있게 간식을 이렇게 손에 들고 Would you like a snack? 간식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Would you like a snack? Would you like some cookies? Would you like some ice cream? 이런 식으로 했더니 나중에는 아이가 처음에는 이렇게 눈치만 싹 보다가 네 하고 이렇게 먹더니 나중에는 Would you like some snack? 하니까 Yes!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반복적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영어로 이렇게 엄마랑 소통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영어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조금 더 동기가 생기는 거죠. 아, 영어를 하면 엄마랑 이렇게 소통하고 놀 수 있구나. 그래서 엄마랑 생활 영어 소통하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굉장한 부스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엄마표 영어 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방법은 사실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읽을 수만 있어도 그리고 음원 같은 걸 틀 수만 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 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환경 조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엄마는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노출을 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이 아니다. 나는 도서관 사서다. 아니면 DJ다. 이런 식으로 집에서 아이가 영어랑 친해질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엄마표 영어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엄마표 영어의 장점 중에 하나는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엄마 아빠도 영어 실력이 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 뒤늦게 엄마표 영어를 시작한 분들도 보면 엄마들도 영어 실력이 진짜 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준비를 하다가 자기도 이제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쉬운 방법으로 아이만 영어 잘했으면 좋겠다. 나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굳은 마음을 갖지 마시고 환경 노출을 하면서 서서히 조금씩 자기도 영어 공부를 해보시고 한두 마디씩 아이에게 던져주면서 일상생활을 보내보는 것도 아이에겐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엄마표 영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종종 제가 집에서 엄마표 영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촬영을 해서 올려볼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